예, 9월 24일 저희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는 바로 유엔 총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END, 엔드 이니셔티브, 뭔가 비핵화 관련 이렇게 주도권을 쥐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발언, 기조 연설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피스메이커고 본인이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조화를 만든 것 같아요. END, 교류, 정상화, 비핵화. 근데 이제 그 김진욱 대변인, 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비핵화에 좀 더 무게를 덜 둔 건 아니냐라는 여러 평가들도 동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야 할 것은 비핵화가 맞지요. 예. 그러나 2018년도에 CVID라고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예. 그 비핵화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된 상황. 그런데 이 이르게 된 상황이 그러면 현상을 유지하고서 왔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남북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북미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교류를 통해서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고 그 관계가 정상화돼야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위 엔드 이니셔티브를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예. 오늘 이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현명한 접근이다. 그리고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 이 발언을 했을 때 저기에서 청중들인 국제사회에서 박수갈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남북관계 또는 예. 북미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류 협력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일 3개국 그 외무장관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비핵화에 대한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이것은 알겠습니다. 불변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 때는 또 에스컬레이터가 정상 작동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또 그렇네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실패한 좌파 대북 정책 재탕이다. 김정은만 미소 짓고 요구와 일치한다. 이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실상 핵을 용인하는 듯한 근데 END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따로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름답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비핵화 포기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 같고 그리고 더 하나 문제인 것이 이 지금 교류와 관계 정상화 선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의 교류 정상화, 교류 관계 정상화 이게 아니고 이 앞에 주어가 전 세계 유엔이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북 제재라는 것은 해제 줍시다라고 우리가 먼저 유엔에 요구하는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거라서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북한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문제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 안보와 관련돼서 중국에 가가지고 산불, 사드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산불을 먼저 우리가 천명한 거예요. 예컨대 체제 위협하는 거 안 하겠다. 우리 잘 살지 않겠다. 이렇게 또 다른 말이 들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적대적 행위 안 하겠다. 아니 우리가 언제 적대적 행위를 했습니까? 우리는 반응으로서 정당 방위를 했던 것이지. 예. 또 하나는 흡수 통일 안 하겠다. 흡수 통일 안 하겠다는 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북한의 전쟁은 사실상 흡수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고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고 제안 정도 이 정도 모르겠는데 예. 새로운 새로운 북한에 대한 산불 정책 선언 저는 상당히 국가 원수로선 적당하지 않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강조했던 게 지금 단계적 비핵화 말고도 바로 자주국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합참의장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분위기가 사뭇 묘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때 느낌으로 나 또는 법적으로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군인으로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즉각적으로 목숨 걸고 여의도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군은 수백 명의 장군 중에 직을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장이 되시면은 내란 척결에 제일 선봉에 서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저는 여당이지만은 합참 의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합참의장의 역할 중에 개헌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의장 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답변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요. 작전 지휘 체계에 있는 자가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휘 체계를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해요. 어떻게 합참의장을 합니까? 어떤 내구조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뇌구조까지 나왔어요. 저 최성 평론가님. 네.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택한 합참의장 아니에요? 근데 여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합참의장을 지금 민주당이 청문하는 줄 알았어요. 예. 저렇다면은 정말로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지명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왜 지금도 합참의장에게 안보를 묻지 않고 내란을 묻습니까? 그리고 전시작전과 전환 같은 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묻는 청문회가 돼야지 아직도 국방부에서도 내란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본질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야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말 집권 여당이 맞는가 많은 의구심을 표하게 되는 오늘 대표적인 사례를 청문회에서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약간 반론 차원에서 첨언하자면 질문을 따로 드릴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서 뭐 자주국방 얘기도 했고 합참의장선의 포부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뭔가 박선원 혹은 김병주 그 구승찬 이런 국방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대단히 몰아붙였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